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곧버스. 자, 아직도 저가는 지키고 있어요. 예. 여기 두 개 다 1구간인데, 예? 두 개 다 1구간이거든요. 1, 1. 1, 1이면 되게 좋은 건데,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내려가면 상방인데. 하락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분기봉이니까 4월에서 6월이고, 그죠?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사분기가 하락하기 좋은 구조거든요. 이 구조로 가면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예. 그러니까 내년 1사분기부터 고퍼스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한 번만 상승하면은, 예, 반대로 확 올라갈 케이스예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솔직히 속으로 화가 많이 납니다. 올봉은 볼 게 없죠. 네, 올봉은 볼 게 없어요. 주봉도 볼 게 없고, 예. 일봉은 하단선에서 올라갔다가, 예. 어중간한 데서 끝났어요. 예. 지금도 어중간해요. 하단선도 올라오고 상단선도 내려가.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안 낸 거예요. 예, 답이 안 났어. 지금 하단선도 상단선도 둘 다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건 내일 갭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일봉만 성립이 되죠. 다른 봉은 성립이 안 돼요. 예. 성립이 안 돼. 지금 매수하려면 주봉에 양봉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단선이 발달하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데, 지금은 봉을 그렇게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분기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기만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게 상책이다. 타이거, 예, 똑같죠? 지금은 분석하기는 되게 쉬워요. 없어.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양봉 날 때, 주봉 양봉 날 때까지 일단 하나는 기다린다잖아요. 예, 하나는 기다린다. 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재미로 인버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버스를 보시면, 예, 지금 보세요. 인버스의 분기봉 보시면 여긴 좀 많이 달라요. 예, 보세요. 거래량 밑에 깔려 있어. 예? 거래량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요. 지금 인버스의 분기봉 차트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봉만 죽었지. 뭐 지금 영구간 2개 동안 거래량 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동안 투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내려가는 동안 투매가 없었다고. 이게 쏟아질 거면 거래량이 위로 올랐어야 되는데 그냥 맨 밑에서 놀잖아요. 지금. 예, 여기도 줄었죠. 예, 여기도 줄고 여기도 줄고, 예, 지금 이제 현재 봉이군요. 이게 줄었어요. 그리고 다음 봉이 또 1구간이야.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기 좋은 구조가 유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양새만 보면 이거는, 예, 아직까지는 투매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투매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냥 가격만 내려가고 있지 투매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직까지는 막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는 솔직히 화나죠. 예? 이렇게까지 빼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상승 추세 잘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예, 화도 나고. 뭐 제가 주포가 아니다 보니까, 예, 뭐 인정해야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보고 넘어가죠, 같이. 자, 이렇게 올라요.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는데 내릴 때 투심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노란 거래량 올라오죠. 거는 올라오고 가격은 내려간다고. 예. 그죠?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이게 쏟아지는데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면 볼벤 20이 깨지는 거죠. 여기 A.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죠. 여기 투자심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래량도 올라갔잖아요. 예? 거래량도 올라갔다고. 거래량이 더 높아. 그럼 볼벤 20 못 넘어요. 여기 B. 밑에 봤더니 여기도 거래량이 예, 고가랑 종가보다 높게 있어. 그럼 얘도 못 넘어. 그럼 여기도 막혔어요. C. 그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거래량 올라왔죠? 거래량 올라오니까 여기 뚫리죠. 네, 뚫리잖아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이 내려가는 요 구간을 만약에 X라 그러고 여기를 Y라고 그러면 X랑 Y의 공통점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여기. 그죠? 근데 지금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네?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언제 떨어져요? 여기에요. 이게 2024년 1분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 아니에요. 내년 1분기지. 그럼 그 안에 예, 상승이 오잖아요. 그럼 상승이 오면 장대 양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상승 나오면 장대 양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4분기 연속으로 내려가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예,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줘야 돼요. 예, 그런 흐름이에요. 분기봉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고 더군다나 지금 거래량도 아래쪽에 깔려 있잖아요. 예, 거래량이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이격볼벤이고 여기가 볼벤이잖아요. 이격볼벤이고 예, 볼벤이고 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 이게 만약에 하락이 찾아오면 이 정도 가격까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악재가 오면 절대 작은 건 안 온다고 보는 거예요. 악재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악재가 안 와서 인버스가 계속 4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갈 수 있다고. 예? 그러면 이제 제 판단이 틀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악재가 떠. 예? 악재가 뜨면 작은 건 뜰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뜨면 오지게 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런 거 금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류의 악재는 안 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내리지는 않을 테니까 지수가. 지금 잘 보세요. 2008년도에 악재가 터진 건 미국 부동산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일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슈가 없었어. 그냥 미국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재는 미국에 의한 악재인 거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그리스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리스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리스에 문제가 생긴 게 독일이랑 미국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터지는 곳이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진앙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여파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보면 뭐 리만 브러스 사태 때도 잘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태 때도 잘 지나갔어요. 근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거였잖아요. 네? 우리만 관련된 게 아니고 미국만 관련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나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여파가 오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 닥쳐올 위기가 있다면 그게 국지적인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고 미국도 문제가 있고 유럽도 문제가 있고 중국도 문제가 있고 각각의 나라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보면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터지면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한 수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다 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악재가 안 터지도록 다 막으면 뭐 막을 수 있다면 막아지겠죠. 근데 터진다면
예. 저쪽만 문제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로 봐도 공간이 꽤 만들어져 있다. 예. 지금 인버스로 만들어진 공간이 대충 8,000원대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4,700원인데, 예? 지금 4,725원이에요. 근데 이게 8,000원까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한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재가 안 뜨고 그냥 그대로 4분기 연속으로 내려꽂든가, 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악재가 뜨든 다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악재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생각보다는 큰 규모의 데미지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차트로 봤을 때, 특히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땐 이렇게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케이스가 있나요? 저는 안 보여요. 예, 이게 지금 2011년부터의 차트를 쫙 보시면 이 정도로 안정적인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없어. 이렇게 몇 분기 연속으로 거래량이 밑에 깔려있던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보세요. 없어요. 딱 1분기. 예? 가장 아래에 있었던 거는 단 1분기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1분기, 2분기, 3분기잖아요. 그 3분기 연속으로 거래량이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버스 차트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지. 예? 인버스를 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매를 해야 되는데 투매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데도 투매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산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버스 차트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기의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분기의 저가만 안 깨지면 상승의 신호입니다. 분기의 저가가 안 깨지면 이건 상승 신호예요. 근데 분기의 저가는 코스피 200 지수로 329.71 하니까 329.71이 돌파되지 않으면 인버스도 저가가 붕괴되지 않겠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뭐 분기봉 외에는 다른 봉은 제가 봤을 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이거 어떻게 움직이든 방어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돈은 개인이 795억을 사고 외국인이 3,129억을 팔고 기관이 2,154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6,116억 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선물을 엄청 샀어요. 예? 엄청 샀습니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자, 개인은 현물을 사고 외국인은 팔아요. 예, 그러니까 현물 구조로 보면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입니다. 요 구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얘가 매도로 돌면 상방이에요. 예? 개인이 들고 있는 현물이 매도로 돌면 상방이라고요. 근데 아직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상방은 아닌 거예요. 예? 상방은 아닌 거라고. 자, 선물. 자, 선물도 개인이 매도고 외국인도 매도죠. 예? 그러면 외국인은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도 매도하는 구조예요. 예? 개인은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매수하는 구조고, 그러면 개인은 아직 파생과 현물을 봤을 때 방향성이 없는 거고, 외국인은 현물, 선물 다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방인 거예요. 올라갈 의지가 있으면 이제 바꾸겠죠. 상승할 의지가 있으면 어쨌든 바꿀 거잖아요. 뭐 현물을 매수하든 아니면 선물을 매수하든 매수세로 돌릴 거니까. 근데 돌려야 329.71을 가겠죠. 안 돌리면 계속 이 정도 위치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내렸냐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그 위치를 보면 329.71을 넘지 않는 그 아래 단계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빠지면 선물로 복구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선물 매도 쳐가지고 또 못 올라가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지수의 그 기준선 26, 후행 스팬이랑 관련된 기준선 26이 322.66이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도 322.66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 322.66 위로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22.66.
근데 322.66을 못 넘으면 결국엔 329.71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322.66 위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 322.66 위에서 계속 못 올라가게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322.66을 못 넘으면 329.71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322.66을 넘어야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눌러주면 저야 고맙죠. 지금 봉이 주봉은 사실 주봉은 위로 가려고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주봉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려고 차트를 그려놓은 것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주봉을 보고 저는 하방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올라가지 못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선물 팔고 선물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이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 딱 한 번 오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국장은 한 번 오류가 있었고 미장은 몇 개의 오류가 있긴 있어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딱 오류가 난 자리가 1997년 6월 달인가? 그래요. 1997년 6월. 그래서 주봉으로 보고 코스피로 월봉으로 보고 1997년으로 가보면요. 1997년. 같이 보시는 게 좋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1997년. 자, 이걸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이봉이에요, 이봉. 이봉이 주봉에서 급등 사인 나왔던 봉이에요. 1997년 6월이요. 요 자리가 주봉에서 급등 사인이 나온 자리예요. 이걸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선행 스팬 2를 안 넘어요. 안 넘었다고. 여긴 넘었는데 여긴 안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넘었나 봤더니 여기에 선행 스팬 2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행 스팬 2가 딱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월봉은 선행 스팬 2가 막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어려운데 주봉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넘어서 반대로 선행 스팬 2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선행 스팬 2를 올라가야 되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선행 스팬 2가 매도 자리니까 꼬인 자리예요. 꼬인 자리. 그 꼬인 자리에 지금 똑같이 월봉이 선행 스팬 2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동일합니다. 똑같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997년 6월 달에 지금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주봉은 올라가고 싶고 월봉은 선행 스팬 2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매동을 계속 보셔야 돼요. 매동을 보시고 이게 지금 340까지 갈 거냐? 340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 선행 스팬 1으로 보면 340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로 끌어올리면 저 수치까지는 어쨌든 오픈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갈 거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동을 관심 있게 보세요. 예를 들면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는 건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고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파는 건 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계속하면 갈 확률이 높은 거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유지하면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주 단위로 보세요. 주 단위로. 지금은 주 단위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갈 거면 주봉이 음봉 날 거고
갈 거면 주봉이 양복 날 거잖아요. 그럼 양복이 나면 갈 의지가 크다라고 보는 거고, 음봉이 나면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찌됐든 322.66 위로는 매수는 못한다예요. 제 입장은 322.66 위로는 매수를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